돈도 명예도 자랑할 것들만 가득한 집. 하지만 그 집의 아들은 언제나 낙제를 반복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손을 들고 떠나갔죠. 아버지는 분노했고 아이는 더 깊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분홍 고무 장갑을 낀 평범한 청소부. 그녀는 아이의 특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부에게 청소나 할 것이지 주제넘은 짓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아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집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 저택이죠. 정원엔 분수가 있고 차고엔 검은색 벤츠가 2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님이시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저에겐 무거운 짐 같았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6시에 일어나서 정장 같은 교복을 입고 운전기사 아저씨 차를 타고 명문 사립학교로 향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는데 저만 혼자 유리창 너머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시험은 어땠냐?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 망쳤거든요. 수학 문제를 보면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영어 단어들은 개미떼처럼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집중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3번째 낙제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서재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였냐?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냐? 내가 이 모양이니까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바보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신 분이었어요. 이름은 박순자라고 하셨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 일을 맡게 된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다른 가정부 아주머니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거든요. 순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일하셨어요. 걸레질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고 설거지할 때도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수학 숙제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공책에 낙서를 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을 나무로 그리고 숫자들을 새로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했어요. 분수는 구름이 되고 방정식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제 공책이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누군가 봤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보셨나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며칠 뒤 순자 아주머니가 제 방을 청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그림 참 예쁘더라.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역시 보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내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뭔가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수학이 그림으로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공부 안 하고 낙서만 해서 미안할 게 뭐 있냐. 남들과 다르게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 멀리서 지켜보시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마치 저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작은 비밀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순자 아주머니는 제 방을 청소하실 때마다 제 공책을 유심히 보셨어요. 저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낙서를 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수학 숙제를 하다가 또 막혔습니다. 분수 덧셈 문제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답답해서 또 그림을 그렸죠. 사과를 6개 그리고 배를 8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준아, 이거 뭘 그린 거니? 사과요, 6개 있어요. 그럼 이건 배예요. 8개요. 아주머니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합치면 14개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그림을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수학을 푸는 걸 알아보신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래요. 공식대로 해야 한대요. 순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신 거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는 제가 공부할 때 가끔 옆에 앉으셨어요. 청소하다가 잠깐씩 와서 제 그림을 보고 조용히 설명해 주셨죠. 영어 단어도 그림으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시더니 얼굴이 차갑게 굳으셨어요. 이게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이런 낙서가 공부냐?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 그림들을 하나씩 넘겨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민준아, 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우리 집엔 실패가 없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눈에는 제 노력이 전부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였죠. 대학 입시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대학에 가겠냐? 아버지는 제 공책을 덮으시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가 제 그림 보고 화내셨어요. 아주머니는 의자에 앉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림으로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어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특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면서 판단하는 건 더더욱 그렇고. 그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비밀이어야 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몰라야 해.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가신 후 순자 아주머니는 서재 구석 작은 탁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그 앞에 앉았고요. 오늘은 영어부터 해볼까? 아주머니는 제가 그림으로 단어를 외우는 걸 도와주셨어요. 애플은 빨간 사과 그림과 함께 북은 두꺼운 책 그림과 함께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수는 피자 조각으로, 소수는 물방울로 표현해 주셨죠.
복잡한 공식들이 갑자기 쉬워 보였어요. 민준아, 넌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특별한 거예요. 그래, 다른 아이들이 못 보는 걸 네가 볼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는 다르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아주머니는 그걸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예전보다 이해가 빨라졌거든요. 아직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걱정도 생겼어요.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순자 아주머니도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가끔 아버지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책을 덮고 청소하는 척 하셨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죠. 발소리가 들리자 순자 아주머니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뭐 하고 있었냐? 아버지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까?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알게 되면 순자 아주머니는 어떻게 될까?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순자 아주머니와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공부했어요. 서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 안 곳곳에서 했죠. 아침에 정원에서 물을 주실 때는 식물의 잎사귀로 분수를 설명해 주셨어요. 장미꽃 한 송이를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면서 일 개념을 알려주셨죠. 햇빛날에 반짝이는 물방울을 보면서 소수점도 배웠고요. 민준아, 이 물방울 하나가 0.1이라면 10개 모이면 뭐가 될까? 1이요. 제가 대답하면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더 재미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도우면서 쌀알로 수학을 배웠거든요. 한 컵에 2분의 1, 두 컵에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덧셈과 뺄셈을 했죠. 이 숟가락 3개에서 젓가락 2개를 빼면 숟가락 1개요. 순자 아주머니는 제가 틀려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공부가 무섭지 않았어요. 영어도 특별한 방식으로 배웠어요. 창가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로 알파벳을 그려보기도 하고 달빛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시의 운율을 느껴보기도 했죠. 문문 달빛이 웃어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시면 저도 따라했어요. 그러면 영어 단어가 노랫말처럼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그림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풀면 아주머니는 늘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네가 특별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저를 특별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손을 들고 대답하는 횟수가 늘어났거든요. 아직도 틀릴 때가 많았지만 예전처럼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정부 조여사가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조여사는 저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주로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시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가끔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졌거든요. 저희가 정원에서 공부할 때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와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분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조여사가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뭐 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순자 아주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저녁 준비 도우면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계셨다고요? 조 여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시더니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셨죠. 그날 이후로 조 여사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 따라다니셨어요. 정원에 있으면 빨래를 널러 나오시고 서재에 있으면 청소를 하러 들어오시고요. 순자 아주머니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지셨어요. 조 여사가 보이면 재빨리 수업을 중단하시고 다른 일을 하는 척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회사 일로 늦을 거라고 하셔서 저희는 서재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어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봄이 오면 꽃이 피어 스프링 컴즈 플라워즈 블룸. 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읽어주시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조 여사였어요. 역시 그렇게 하고 계셨군요.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저와 순자 아주머니는 얼어붙었죠. 가정부가 애를 가르친다고요? 조 여사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순자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숙제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 도와주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조 여사가 제 공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과 메모들이 가득했거든요. 회장님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때 조 여사의 표정을 봤는데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비밀을 찾아낸 걸 기뻐하는 것 같았거든요. 조 여사님, 이건 순자 아주머니가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조 여사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설명은 회장님께 하세요. 내일 저녁에 돌아오시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순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민준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순자 아주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아버지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조 여사는 왜 저희를 방해하는 걸까?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걸까? 순자 아주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어졌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줬는데, 이제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처럼 웃어주셨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거든요. 조 여사는 그날 하루 종일 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녁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저희의 작은 비밀은 어떻게 될까?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그날 오후 조 여사가 순자 아주머니를 불러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 때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조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 아주머니의 대답이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당신 이력서 다시 봤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빠진 게요? 교사였죠. 왜 안 썼어요?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선생님이셨다고요. 그건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고 가정부 일을 하게 됐을까요? 조 여사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캐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 아주머니가 한참 후에 대답하셨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만뒀어요. 아,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군요. 시골에서는 돈을 못 벌어서 그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 여사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가난은 부끄럽지 않지만 거짓말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거짓말이라니요? 가정부 일한다고 해놓고 아이 가르치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회장님 몰래 순자 아주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숨소리였죠.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순자 씨. 조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애는 회장님의 아들이지 당신 학생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의 인생에 개입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해해주고 싶었다고요? 그럼 회장님은 자기 아들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마다 다른 방식이 있어요.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하다고요? 그냥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곳이에요. 조 여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봐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애는 공부 못하는 애고 아버지는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준다고요? 희망만 주고 나중에 더 큰 절망을 주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가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조용했거든요. 순자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가정부고 그 애는 공부 못하는 회장 아들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정리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조 여사가 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는 평소와 달랐어요. 말수가 적으셨고 미소도 없으셨어요. 저녁 준비를 하실 때도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밤늦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순자 아주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주머니가 작은 가방을 꺼내놓고 계셨어요. 짐을 싸고 계신 건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아주머니가 떠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한참 후에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불이 켜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내려가니 이미 아침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아주머니의 눈이 조금 부어 보였어요. 밤새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공부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하자.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정원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민준아, 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라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잊지 말았으면 해서 아주머니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신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혹시 떠나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어젯밤에 짐 싸시는 거 봤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준아, 아주머니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이요?
아주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안 돼요. 아주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아, 세상에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싫어요. 아주머니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주머니가 있어 줄게. 정말요. 응. 누가 뭐라고 해도 네 편이 되어 줄게. 그 순간 아주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심을 다지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요? 더 이상 숨지 말자. 당당하게 하자.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제 방에 앉아 계셨어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제 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 아주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에만 신경 쓰지 않으셨거든요. 제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죠. 오늘부터는 숨지 말자. 아주머니가 아침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당당하게 하셨어요. 서재에서 문을 열어놓고 공부했어요. 아무가 봐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조여사가 지나가면서 힐끔 봐도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민준아, 오늘은 색깔로 글자를 배워볼까? 색깔로요. 아주머니가 색연필을 꺼내셨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책상 위에 놓였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색일까? 빨간색이요. 그래, 왜 빨간색일까?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슬픔은 파란색이요. 차가우니까. 맞아. 네가 느끼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저는 단어마다 색깔을 입혔어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였죠. 해피는 노란색, 앵그리는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수학은 더 재미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숫자를 형태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1은 막대기 같고 2는 백조 같지. 맞아요. 그럼 3은 물결 같아요. 좋아. 그럼 1 더하기는 막대기와 백조가 만나서 3이 되어 저는 종이에 막대기와 백조를 그렸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물결이 되는 그림을 그렸죠. 숫자가 노래처럼 들려요. 제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네. 1, 2, 3, 4 이렇게 세면 멜로디가 들려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그 멜로디대로 불러볼까? 저는 숫자를 노래하듯 불렀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수학이 음악이 된 거예요. 역사 공부도 특별했어요. 아주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어. 어떤 분이셨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이셨지. 그래서 한글을 만드셨어. 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아주머니가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기역은 혀의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턱에 닿는 모양이라고요. 세종대왕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셨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공부가 무섭지 않아졌거든요. 오히려 재미있어졌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손을 들고 대답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틀려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방식대로 이해한 걸 말해보니까 가끔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학 숙제를 하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재미있었을 거야. 다만 내 방식을 몰랐을 뿐이지.
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아주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넌 원래 똑똑한 아이야. 남들과 다를 뿐이지.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조 여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계단 위에서 조용히 들었어요. 그 여자가 도련님을 망치고 있습니다. 조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망친다고. 가정부가 아이를 가르친다면서요.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목소리 톤이 차가워지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뭘 확인하시려는 걸까? 그리고 확인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숨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당당하게 하자고 하셨고요. 저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제 방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어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민준아,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네. 저도 힘차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평화로운 시간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곧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 그 일이 일어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서재에서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단어들을 색깔과 모양으로 그려가면서 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회장님이 들어오세요. 운전기사 김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민준아, 일단 공부는 여기서 끝내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책을 치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고 서재 문을 열어 놓으셨죠.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빠르고 무거웠어요.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았거든요. 조여사 아버지가 조여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회장님 그 이야기 정말인가?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 서재에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저희 쪽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차가웠어요. 평소에 화나셨을 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죠. 순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예. 회장님. 순자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지금 뭘 하고 있었나? 도련님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공부. 아버지가 책상을 보셨어요. 제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엔 제가 그린 그림들과 색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공부라고.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내 허락 없이 아이를 가르쳤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인가? 아버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나? 도련님이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건가? 아버지가 제 공책을 들어 올리셨어요. 이건 논리지 공부가 아니야.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배울 수 있다고. 3번이나 낙제한 아이가. 네, 방법만 맞다면요.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제 공책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빠르게 넘기시더니 점점 천천히 보셨어요. 영어 단어가 색깔별로 정리된 페이지를 보시고
수학 문제가 그림으로 풀린 과정을 보셨어요. 역사 내용이 이야기처럼 적혀 있는 부분도 보셨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 화난 얼굴에서 뭔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민준이가 다 한 건가? 네, 도련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 페이지를 더 넘기셨어요. 그곳엔 제가 그린 분수 그림이 있었어요.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고 그중 3조각을 색칠한 그림이었죠.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답이 맞네. 그리고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공책을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시험을 볼 수 없어. 아버지가 다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엔 정해진 방식이 있다고. 도련님도 그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다만 이해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설명하셨어요. 과정이 다르다고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에 공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국 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또 공책을 보셨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보셨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요. 효과 도련님이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모르는 걸 물어보시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공부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정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잘 돼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화난 것도 같고 의아한 것도 같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도 같았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이틀만 주십시오. 이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배울 수 있다는 걸요. 아버지가 순자 아주머니를 빤히 보셨어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로 해보겠어요. 도련님이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 정식으로 답을 쓰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할 수 있겠나? 네. 도련님을 믿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다시 보셨어요. 민준아, 너도 할 수 있겠냐? 네, 해볼게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이틀 주겠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끝이다. 순자 아주머니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민준도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게 할 거야. 아버지가 서재를 나가셨어요.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순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민준아, 할 수 있지. 네, 꼭 해낼게요. 저는 다짐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틀 안에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하면 아주머니는 정말 떠나가시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저희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저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준비했어요. 첫째 날 아침부터 아주머니는 학교 시험 문제들을 구해 오셨어요. 지난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이었죠. 수학, 영어, 국어까지요. 민준아, 이 문제들을 내 방식으로 풀어보자. 서재 책상에 문제지들이 쌓였어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아주머니가 격려해 주셨지만 불안했어요. 첫 번째 수학 문제를 봤어요. 분수의 덧셈이었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저는 종이에 피자를 그렸어요. 하나는 3조각으로 나누고 2조각을 색칠했어요. 다른 하나는 4조각으로 나누고 1조각을 색칠했고요. 이제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지.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3은 12분의 9이요. 맞아.
이제 이걸 공식으로 써보자. 저는 그림으로 이해한 걸 숫자로 옮겨 적었어요. 통분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과정을요. 첫 번째 문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졌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떠올리며 읽어야 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괜찮아. 처음엔 천천히 해도 돼. 익숙해지면 빨라질 거야. 하지만 첫째 날 저녁이 되어도 문제를 다 풀지 못했어요. 절반도 안 됐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까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둘째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가 일찍 깨우셨어요. 민준아, 마지막 날이야. 힘내자. 하지만 아침부터 머리가 멍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자꾸 실수가 나왔어요. 그림을 그려도 답이 안 보였고 영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오후 3시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주머니 전 못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밤늦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순자 아주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주머니가 작은 가방을 꺼내놓고 계셨어요. 짐을 싸고 계신 건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아주머니가 떠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한참 후에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불이 켜졌거든요. 내일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준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있을 거예요. 전 정말 바보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요. 저는 책상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민준아, 아주머니 말 들어봐. 싫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건 쉬워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을 믿게 하는 건 어렵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도 어려우세요? 그럼 아주머니도 무서울 때가 많아. 정말요. 어른도 무서운 일이 많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밖에 나가 볼까? 지금요? 응, 잠깐만.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저기 봐. 아주머니가 하늘을 가리키셨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 보이지? 네. 옛사람들은 저 7개 별에서 국자 모양을 봤어요. 정말로 국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 별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래. 패턴을 보는 거야. 남들은 그냥 별이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지. 아주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게 네가 하는 일이야.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남들은 숫자만 보지만 넌 그 안에서 그림을 보는 거지. 그런 건가요? 그래, 그게 네 특별한 능력이야.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민준아, 넌 다르지만 괜찮아. 다르지만 괜찮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일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는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자신을 믿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서재 책장 위에 작게 놓인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에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민준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는 어머니 사진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내일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제 방식대로 천천히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문제를 풀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번엔 더 잘 풀렸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머리도 맑아졌거든요. 순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며 가끔 격려해 주셨어요.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아주머니.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제를 다 풀고 나니 새벽 2시였어요. 이제 잠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네, 후회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이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다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를 뿐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고 저도 저 자신을 믿게 됐거든요. 시험날 아침이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일찍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와 따뜻한 우유였죠. 많이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어젯밤에 마음을 정했거든요. 민준아,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가 작은 팔찌를 건네주셨어요. 파란색 구슬이 달린 예쁜 팔찌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힘들 때 만져봐. 팔찌를 손목에 차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준비됐나? 네. 아버지 긴장하지 말고 해봐라. 아버지도 어제와는 다르셨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시험지가 놓여 있었어요. 수학, 영어, 국어 세 과목이었죠. 순자 아주머니와 아버지가 뒤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여사도 있었어요. 시작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문제를 봤어요. 수학이었죠. 분수의 곱셈 문제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팔찌를 만져보니 마음이 안정됐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머릿속 캔버스를 펼쳤어요. 4분의 3, 2분의 1 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직사각형을 세로로 3줄 가로로 4줄로 나눴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했죠. 손끝이 움직일수록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건 제가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8분의 3 즉 3분의 1이 답이었어요. 이제 이걸 공식으로 적었어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는 과정을요. 뒤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보였어요.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지문이 나왔는데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떠올리며 읽었어요. 더 보이런즈인 더 파크 소녀는 파란색으로 달리기는 바람처럼 공원은 초록색으로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국어는 더 재미있었어요. 시를 읽고 화자의 심정을 묻는 문제였는데 저는 시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이해했어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우리들은 나가자. 봄은 연두색, 산은 갈색, 들판은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으로 그렸죠. 화자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다 했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제 시험지를 가져가셨어요. 천천히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걸 다 맞췄네. 정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순자 아주머니를 보셨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건가? 네, 도련님만의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제 그림들을 자세히 보셨어요. 수학 문제마다 그려진 도형들, 영어 단어마다 그려진 그림들, 국어 지문마다 그려진 장면들을요. 신기하군.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미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순자, 네 회장님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순자 아주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조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나? 네, 재미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순자,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순자 아주머니가 깊게 인사하셨어요. 그날 저녁 정원에서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별을 봤어요. 아주머니, 정말 신기해요. 뭐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원래 할 수 있었어.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북두칠성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너 스스로 해낸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공부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하는 특별한 공부가 계속됐어요. 저는 여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민준아, 넌 다르게 빛나는 아이야. 순자 아주머니가 자주 해주시는 말이에요. 네, 저는 다르게 빛나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